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신년사를 발표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을 위한 여건이 하루빨리 갖춰질 수 있도록 남과 북이 함께 노력해 나가길 바랍니다. 더 이상 북한과 미국과의 대화만 바라보고 있진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경제를 살리고 부동산 투기는 잡겠다는 강한 의지도 밝혔습니다. 먼저 이서준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 협력이 멈춰선 데 대해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지난 1년간 남북 협력에서 더 큰 진전을 이루지 못한 아쉬움이 큽니다. 남과 북 모두 북미 대화를 앞세웠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북미 관계만 바라보고 있을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이에 따라 남북 협력 사업 5가지를 제안했습니다. 도쿄올림픽 단일팀을 포함한 스포츠 분야 협력과 철도, 도로 연결 사업 등입니다. 이런 사업들을 통해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불러내겠다는 겁니다. 남북 간의 관광 재개와 북한의 관광 활성화에도 큰 뒷받침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상반기 내 답방을 촉구하게 됐습니다. 올해는 6.15 남북 공동선언 2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입니다. 공동 행사를 비롯하여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을 위한 여건이 하루빨리 갖춰질 수 있도록 이에 앞서서 긴 시간을 경제정책의 틀을 설명하는 데 할애했습니다. 특히 부동산 정책과 일자리 정책에 대해서였습니다. 정부의 의지는 확고합니다.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경제의 중추인 40대와 제조업 고용 부진을 해소하겠습니다. 40대 퇴직자와 구직자에 대한 맞춤형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또 신년사를 통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국면을 거치면서 느낀 점을 우회적으로 밝히기도 했습니다. 동시에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도 재확인했습니다. 공정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요구를 절감했고 정부는 반드시 이에 부응할 것입니다. 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법과 제도적 기반이 완성되면 더욱 공정한 사회가 되고 더욱 강한 사회적 신뢰가 형성될 것입니다. JTBC 이서준입니다. 지난해 신규 취업자 신년사 중에서 가장 눈여겨볼 건 대북 그리고 부동산 정책입니다. 두 명의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국제외교본부팀의 박현주 기자 그리고 산업팀의 성화선 기자가 나와 있는데요. 집중적으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박 기자, 그동안은 좀 지켜보는 듯한 모습이었는데 오늘은 좀 입장이 바뀐 것 같습니다. 네, 바로 이 부분인데요. 네, 보시면요. 지금까지는 북미 대화에 주로 기대를 걸었다면 지금부터는 남북이 마주 앉아서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것부터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네, 역시 가장 오늘 여러 남북 간에 추진할 수 있는 것들을 제시를 했습니다. 직접적으로. 가장 현실적인 건 좀 어떤 걸 꼽을 수가 있을까요? 네, 문 대통령은 우선 체육 분야 교류를 이제 제안을 했는데요. 이 부분은 대북 제재 국면에서 다소 자유로울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일단 2032년에 올림픽을 공동 개최하는 부분도 언급을 했지만 무엇보다도 당장 올해 열리는 도쿄올림픽에서 단일팀을 구성하고 또 공동 입장하는 문제도 얘기를 했는데요. 이 부분은 북한만 동의를 하면 지금이라도 바로 추진을 할 수 있습니다. 늦어도 올 봄까지는 단일팀 구성이 확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전까지 북한이 답을 줄지가 이번 대북 구상의 첫 시험됩니다. 네, 역시 가장 눈에 띄는 건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 요청입니다. 북한이 응답을 할까요? 네, 일단 시기까지 올해 6월에 6.15 남북 공동선언 20주년 행사가 열리는 그때로 특정을 해서 구체적으로 제안을 했는데요. 하지만 앞서서도 이렇게 여러 차례 제안을 했지만 아직까지는 이제 성사가 된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쉽지가 않은 일인데요. 다만 북한이 최근 전원회의에서 대화 카드를 유지하기로 한 만큼 청와대로서는 최대한 호응을 이끌어내보겠다는 구상이고요. 또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터닝 포인트가 마련이 된다면 이 답방도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을 거란 설명입니다. 네, 여기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바로 미국의 생각입니다. 어떨까요? 네, 그래서 오늘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최종건 평화기획비서관이 한미일 안보회의 참석차 미국으로 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의 설명에 따르면 이번 방미에서 대북 정책의 미세 조정을 위한 백악관과 청와대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대목, 부동산입니다. 이번엔 성화선 기자의 얘기를 좀 들어보죠. 오늘 문재인 대통령 상당히 강렬한 표현을 썼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투기와의 전쟁 이런 표현이 등장을 했습니다. 먼저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보시겠습니다. 그러죠.
부동산 시장의 안정, 실수요자 보호, 투기 억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합니다.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5년에 이 투기와의 전쟁을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그 이후로 이 말을 대통령이 사용한 건 처음입니다. 그만큼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일단 시장에서는 더 강력한 대책이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경고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에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에서 부동산 문제엔 자신이 있다. 이러면서 강력한 규제를 예고를 했었는데요. 그리고 한 달쯤 후에 이 초강력 규제라고 불리는 12.16 부동산 대책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더 나올 대책이 있습니까?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일단 집을 많이 가진 다주택자들에 대한 압박이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높이겠다 이렇게 했는데요. 그렇죠. 여기에다가 아파트의 공시가격까지 올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럴 경우에 다주택자들이 마냥 버틸 수 없지 않겠느냐, 이것이 정부의 예상입니다. 네, 부동산 투기 얘기했는데 오늘 청와대부터 움직였다면서요? 예,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일단 서울 반포동에 아파트를 팔기로 했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노 실장은 12.16 대책 이후에 집을 2채 이상 가진 청와대 참모들에게 집을 팔아라, 이런 메시지를 냈던 당사자입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시장 압박에 앞서서 일단 내부 전열부터 가다듬겠다, 이런 의미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결국 밖으론 북한 문제, 그리고 안으론 부동산 문제, 나라 안팎의 주요 현안들에 대해서 정면 돌파하겠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제외교본부팀의 박현주 기자, 그리고 산업팀의 성화선 기자였습니다. 야당들은 일제히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화자찬이란 비판부터 검찰개혁은 지지하지만 경제정책은 의견이 다르다는 반응까지 다양하게 나왔습니다. 강희연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신년사 내용을 통째로 평가절하했습니다. 대통령 현실 인식에 심각한 고장이 나 있는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자화자찬, 꼴불견의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바른미래당은 어려워진 경제와 인사 실패에 대해 반성부터 해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통령의 좋은 말 대잔치는 올해도 역시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대통령의 국정 상황 인식은 여전히 무사 안일입니다. 새로운 보수당은 대통령의 인식을 비판적으로 평가했고, 민주평화당은 진단과 처방이 미흡하다는 논평을 냈습니다. 정의당은 공수처 설치 등 개혁에 대해 적극 협력하겠다면서도 부동산 정책에 대해선 쓴소리를 했습니다. 아무리 부동산 시장 안정 정책을 펼쳐도 결과는 반대로 나왔던 작년의 실수를 되풀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반면 여당인 민주당은 신년사 내용에 지지를 보냈습니다. 논평을 통해 지난해에 대한 대통령의 평가에 동의하면서 정부를 도와 과제를 함께 실천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JTBC 강연입니다.